네,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이 김건희 씨에게 금 거부기를 건넸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사퇴를 했고요. 이어서 어제 6명의 위원들이 사퇴를 선언했는데요. 그 가운데 한 명입니다. 정대화 상임위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퇴를 결심하게 됐던 가장 직접적인 계기가 뭘까요? 국가교육위원회가 발족한 지 이제 3년 가까이 됐습니다. 네. 이 상태로 계속 가서는 국가교육위가 여전히 제 역할을 못하고 지탄을 받는 존재로 전락하겠다 하는 절박한 마음에서 네. 이제 정부도 바뀌고 이제 조금 있으면은 2기 위원장이 임명이 될 예정인데요. 국교위를 근본적으로 혁신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절박한 어떤 판단이 있었습니다. 일단 이전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국가교육위원이 모두 몇 명이에요? 21명입니다. 아, 그러면 지금 어제 사퇴 선언을 한 6분은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거네요, 그러면? 예, 정수가 21명인데 한 명이 아직도 임명이 안 돼서 20명이고요. 예. 20명 중에서 6명이니까 30%가 어제 사퇴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위원들의 입장은 뭐예요? 두 종류가 있는데요. 네. 하나는 윤석열 쪽에서 임명한 이제 보수적인 사람들이 있고요. 네. 이 사람들은 어제 우리가 뭐 잘못했냐, 그 이배용 개인 비리 아니냐, 우리가 열심히 했다, 뭐 이런 이제 입장이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보수적인 것과 무관하게 단체 대표로 들어온 분들이 있습니다. 대교협이라든지 교원단체라든지 하는 분들은 예. 어제 그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개인으로 온 게 아니고 단체로 온 거기 때문에 단체와 의논을 좀 해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그 위원들의 임기는 언제까지인데요? 저희가 이제 3년 전에 출발할 때 다 3년 임기를 가지고 출발했는데요. 예. 그래서 20명, 한 명이 이제 임명이 안 되고 20명이 출발했는데 그 중에 8명만 남고 나머지는 중간에 이런저런 이유로 다 바뀌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번에 저는 이제 9월 26일 날 임기가 끝나는데요. 네. 저와 함께 끝나는 사람들은 상임위원 2명과 이배용 위원장 등 포함해서 8명이고 예. 주로 대통령 추천과 국회 추천입니다. 나머지 분들은 1년, 2년 정도씩 임기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국가교육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국가는 100년지 대계니까 이제 큰 그림을 그려보자 이런 취지로 만들어진 기구잖아요. 맞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배용 위원장이 금 거부기는 이건 수사 사항이니까 위원님께는 여쭤보지를 않겠고요. 좀 궁금한 게 이배용 위원장이 국가교육위원회를 이끌면서 어땠는지 좀 이게 좀 궁금한데 제가 이걸 여쭤보는 이유가 이배용 위원장의 사실 뉴라이트의 핵심이라는 언론 보도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럼 혹시 교육 대계를 짜는데 어떤 이런 자신의 어떤 색깔 이런 걸 혹시 묻히려고 시도하거나 이런 게 좀 있었습니까? 우선 먼저 전제해서 드릴 말씀은요. 네. 이배용 위원장은 평생 교수였고 총장을 했지만 교육에 대해서는 문외한입니다. 예. 교육을 전혀 모르는 분이고요. 역사학자죠, 역사학자. 예, 역사학자고 굳이 말하자면은 본인이 자임하기를 문화재 쪽은 본인이 잘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가끔 이배용 위원장한테 그럼 문화예술위원회 가시지 왜 국교위에 오셨어요? 이런 얘기를 제가 가끔 했어요. 대답이 어떻게 나오던가요? 예, 웃고 말아요. 웃고 말고. 그런데 이제 이배용 위원장은 우선 교육을 모르고요. 그런데 이제 뉴라이트 내지는 우파의 인식은 당연히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을 운영 과정에서 좀 적용하고 싶어 했습니다. 예를 들면 그것은 예를 들어서 학교 교육 과정에서 교육을 어떻게 하느니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교육감 선거를 하느니 임명을 하느니 러닝메이트를 하느니 이런 거 등등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저 같은 사람이나 또는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좀 사람들이 왜 말도 안 되는 말을 꺼내고 그러십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좀 강하게 대응을 하면서 본인이 그런 얘기를 추진을 잘 못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뭔가를 좀 하려고는 했는데 안에서 제지가 네. 걸려서 뭔가 추진은 안 됐다. 네네. 그래서 바로 그 뭔가를 하려고 하고 또 저희가 제재하는 과정에서 네.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3년간 지속적으로 논란이 생기고 네. 저희가 국회 가서 기자회견을 하고 국정감사에서 네.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혼인하고 했던 게 예. 바로 그 제재하는 과정에서 생긴 겁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국가교육위원회가 자유민주주의를 끼워 넣고 성평등 표현을 삭제한 교육과정을 강행 처리한 일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저희가 발족하자마자 예. 바로 생긴 일인데요. 예. 사실은 지지난 정부죠.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예. 몇 년 동안이나 여러 교수님들과 교육 주체들의 의견을 들어서 교육 과정을 만들었는데 예.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주요한 사항들, 노동권에 관한 것, 성평등에 관한 것, 또는 기후 위기에 관한 것, 또는 민주주의에 관한 것, 인권에 관한 것, 네. 이런 것들을 다 바꾸려고 했어요. 그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고, 결국은 이주호 장관이 있는 교육부가 그 몇 가지를 바꿔가지고 우리한테 가지고 왔어요. 네. 그걸 가지고 상당한 논란이 있었는데, 저쪽이 숫자가 많다 보니까 2대1 구조였거든요. 표결을 하면은. 예. 저쪽에서 이제 강행 처리를 하니까, 저와 몇몇 사람들은 아니, 사회적 합의를 하라니까 왜 강행을 합니까? 토론을 해야지. 예.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 국교위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저희는 그럼 이 회의를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저희는 회의장에서 나와버리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전문위원들이 사퇴한 일도 있었었죠. 작년인데요. 예. 정말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요. 21명의 아주 훌륭한 분들을 모셔가지고 발전 계획을 수립하는데, 예. 이제 이배용 씨가 지명한 그쪽에 이제 위원장이 둘이에요. 공동위원장인데, 이배용 씨가 지명한 공동위원장, 그분이 부산 지역의 총장이세요. 예. 그 다음에 또 이배용 씨가 지명한 몇몇 전문위원들이 같이 야합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예. 오늘 회의할 때 이 취지대로 합의를 해주고 우리 의견을 지지해 주세요 하는 이제 작전을 짰어요. 예. 그런데 그 작전을 짠 내용을 이제 다른 사람에게 전파를 해가지고 실행을 하려고 했는데 그 카톡을 엉뚱한 데다 보냈어요. 엉뚱한 데 보냈다는 거 어디에 보낸 건데요? 저와 잘 아는 사람들이 있는 방에다 보냈어요. 번지수가 틀린 겁니다. 착각 다른 방에 보낸 겁니까? 네네. 그래서 그걸 새벽에 6시인가 7시에 그걸 보내가지고, 네. 그걸 저도 받고 다른 본분이 이게 뭐야? 이래가지고 이제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게 이른바 카톡 사건이 돼버렸고, 여기서 보낸 문자가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공개가 됐어요. 저희도 전해드린 바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 사건. 그래서 결국은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라고 했더니, 자기들 우파에 말하자면은 이때 수건사업, 예. 자기 우파의 의견을 담은 것을 강행 날치게 하려고 그렇게 말하자면은 짬짬이를 하다가 결국 그게 우연히 걸려가지고 결국은 그게 무산이 됐고 그것 때문에 나머지 전문위원 8분이 사퇴를 하고 국회에서 항의를 하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게 해체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면 우파 좌파 이런 걸 떠나서 국가교육위원회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래도 3년 동안 이거는 잘했다라고 한번 이렇게 내놓을 수 있는 성과가 있을까요? 이 사회자의 질문에 네. 답을 드릴 수 없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아니 3년 동안 쓴 예산이 300억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아니 300억 썼으면 뭔가 성과가 좀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굳이 제가 상임위원이니까 변명을 드리자면요. 예. 그 300억의 대부분은 공무원 인건비고요. 예. 사업비 많지도 않고. 네. 사실은 저는 이제 제 임기가 끝나가는 마당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거보다 더 큰 사고를 치지 않은 게 정말 다행이다. 예를 들어서 지나간 얘기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이라는 사고를 쳤잖아요. 네. 저는 이배용 위원장이 과거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이제 국정교과서 작업에 참여했는데 저는 이쪽이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발족시킨 기구이기 때문에 굳이 말하자면 인원으로 보자면 2대1 구조였고 그쪽이 3분의 1을 차지했거든요. 예.
만약에 그쪽에서 매우 강하게 터프하게 했다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구조였어요. 예. 그런데 그렇게 못한 게 저는 정말 우리 교육을 위해서 정말 다양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걸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배용 위원장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박근혜 정부 때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혹시 국가교육위원장이 된 다음에 다른 위원들과 네. 함께 혹시 비슷한 어떤 시도를 해본 적은 없었습니까? 이배용 위원장이 이제 임명될 때부터 이제 국회에서 뉴라이트 논란이 꽤 강하게 있었어요. 그랬죠. 예, 인사청문회가 없어서 그냥 넘어가긴 했지만은 상당히 이제 데미지를 안고 갔는데 네. 언론에서 그게 계속 부각이 되고 국회에서도 얘기를 하고 우리 내부에서도 위원장 과거에 그 국정교과서 하듯이 그러면 안 된다 하는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보기에 위원장이 약간 좀 위축돼가지고 업무를 한 것 같아요. 아, 그랬습니까? 예. 다른 사람들을 그러니까 자기와 관련된 다른 위원들을 통해서는 이런저런 게 좀 있었고 아까 그게 카톡 사건 이런 게 나타났는데 네네네. 본인이 교육에 대해서는 거의 발언하지 않았어요. 아, 그랬습니까? 예. 그래서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사고 치지 않은 것도 다행이지만은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어떻게 국가교육위원장이 3년 동안에 네. 우리 교육 이렇게 가야 된다고 한마디도 안 하십니까? 그냥 정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자리만 지키고 있었던 거네요, 그러면? 이렇게 표현하면 좀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보니까 권위 있는 경로당이었습니다. 근데 그 리박스쿨 관계자들도 그때 위원으로 들어가 있었다면서요? 그러니까 리박스쿨 관계가 아니고 리박스쿨과 연루된 사람들이 7명이 국교위에 있었는데요. 네. 예, 그 중에는 저희 이제 최고 의결 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에 4명이 있었고요. 네. 다 대통령 윤석열 추천 아니면 국민의힘 추천이었고요. 또 과거에 국민의힘 추천이었다가 총선에 출마한다고 사퇴한 사람도 있었고요. 예. 거기 관련됐고, 그 다음에 저희 그 전문위원도 한 명이 있었고요. 저희 특별위원도 한 명이 있었고, 그래서 7명이 연루가 돼 있었고, 그 7명은 대부분 이제 그분들이 말하자면은 이배용 위원장이나 또는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사람들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배용 위원장 어디서 뭐 하고 있는지 좀 얘기 들으신 거 있으세요? 저희가 저는 이제 소통을 하지 않고 이제 사무처장을 통해서 소통을 했는데요. 네. 사직서를 내기 전까지는 쭉 소통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월요일 날 사직서를 냈잖아요. 네. 사직서를 낸 상태에서는 국교위에서 공식적으로 접촉할 일이 없어서 저희가 현재 접촉을 하지 않고 있고 그냥 저희 짐작으로는 아마도 특검 수사에 대비한 것 아닌가. 그다음에 엊그저께 출국 금지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출국 금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출국 금지됐다는 얘기는 수사가 예고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수사 받을 준비, 예를 들어서 변호인 선임하고 준비하고 이렇게 하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대화 국가교육위원회 상임위원이었습니다.